유라시아의 유목민족의 왕들은 대부분 전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편하게 자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계속 유목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유르트를, 게르를 다 철거를 하고 말에 싣고 계속 달리는데 날씨가 좋냐. 1년에 3개월만 햇빛 나고 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수가 어떻게 죽냐면요. 늙어 죽는다기보다 낙상해서 죽어요. 말 위에서. 왕도요? 왕도 말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죽어있는 미라를 봐서 CT를 찍어보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다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누워서 몇 년 동안 누워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어도 말 위에서 죽고 말 위에서 그냥 죽는 건 거의 없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거나 굴러서 그걸 더 악화시켜서 더 빨리 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전쟁에서 죽는 것이다. 바이킹들이 발할라로 간다 하면서 내가 지금 죽는 곳은 나는 천국 가려고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유목민족들은 말 위에서 죽는 게 천국을 가는 길이다 약간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타고 천마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요. 족장들은 내가 앞장서서 내 스스로 내 마술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가 그 말을 탈 수 없는 순간 나는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착민들의 왕들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티무르 제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 왕이 정말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은 징기스칸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여러 몽골과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일대에서 서기 14세기, 15세기 때 한 부족이 나오는데 티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원래 계통은 튀르크 계통이었는데 몽골 징기스칸의 자기는 수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서쪽으로는 현재의 그 터키 앙카라까지 가고 북인도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게 동쪽이 문제인데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원래 몸이 좀 약간 안 좋았어요. 별명이 절름발이 티무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발 저는 상태에서 말을 몰면서 이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싸움을 잘한다. 붙인 게 절름발이 티무르. 그러니까는 정말 장애를 딛고 정복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죽을 때까지도 정복을 멈추지 않다고 죽어요. 알렉산더. 예, 딱 똑같아요. 모든 정복 군주들은요, 내가 누워서 죽는 자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오트라라는 데서 중국 정벌 한다고 하는데 준비하다 갑자기 죽어요.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짐 싸다가 죽고 또 보면 마찬가지로 징기스칸도 우리가 짐나가 징기스칸은 거대한 제국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언제나 유목하던 사람이라서 마지막까지도 전쟁 준비하다가 죽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정복 군주들 유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궁금해하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 저 적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그거가 보통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늙어 죽는다는 자체를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난 계속 정복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조선 왕들이 그냥 안니대옵니다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조선 왕들 중에서는 필드에서 사망하는 왕은 없었죠. 없었죠. 예. 사실은 뭐 이슬람사에서 보면은요 제일 제가 봤을 땐 비참한 죽음을 맞은 왕은 몽골이 1258년에 아바스를 침공했을 때 바그다드 침공했을 때 마지막 칼리파가 몽골이 죽이거든요. 근데 몽골의 전통은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은 거니까 멍석마리로 말로 밟아서 죽입니다. 마지막 칼리파 무스타흐심인데 이때 이제 얘를 죽이느냐 마느냐고 했었을 때 그 순니파들은 우리 칼리파를 죽이면 하늘에 뭐 병고가 일어나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아 재상이 아니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몽고가 죽이는데 몽고의 간섭에 따라서 멍성어로 말아서 말로 밟아 죽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이슬람권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가장 황당한 죽음이 있습니다. 1797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가자르 왕조라고 가자르 왕조를 처음 연 사람이에요. 이름은 아가 모함마드 칸이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죽느냐? 자기가 포로로 잡아서 자기를 서빙을 하던 애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얘네들이 남은 멜론을 남은 먹어서, 멜론을?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식들 처형해 이런 거예요. 처형하는데 그날이 좀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다음 날로 미뤄요. 다음 날 아침으로. 그러면 얘네들 감옥에 가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서브 시킨 거예요. 내일 처형당하는 애들인데 서빙을 계속 하고 서브 있어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어차피 난 내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죽지. 예, 그날 저녁에 가서 죽여버려요. 우리 공민왕 시해 사건하고 상당히 닮은 점이 있네요. 공민왕이 그 자제위 군관들에게 공민왕의 소위 후궁하고 이렇게 좀 관계했다는 이유로 그 자제위 군관 홍련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이들이. 그래서 그날 밤에 공민왕을 침소해서 그 시해를 합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왕들은 사실 언제나 뭔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죽음의 그렇겠죠. 공포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에서 많이 나오는 의식이 있어요. 대체왕 사회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제 점술가들이 뭔가 왕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깃들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을 가짜 왕으로 임명합니다. 왕은 어디가 잠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죽여요. 그 가짜 왕을. 그걸로 액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의식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로 그 기록이 제일 많이 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시리아 왕의 그 에사르하루돈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업적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 지방을 또 정복합니다. 대략 한 기원전 한 681년에서 669년 사이에 이제 왕이 있었던 그 아시리아 왕인데 이 사람 되게 병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치료를 위해서 궁정 의사들이나 그 점술가들이 왕한테 보내는 점토판 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별 병이 다 있어. 피부 질환도 있고 게다가 약간 그 두통도 있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항상 그 약간의 우울증과 그 불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시대 때 그 대체왕 사회 의식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체왕은요 노예나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냥 보통 사람을 그 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대체왕으로 그건 정한 정확하게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귀족은 아니 중요하지 않은 네.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고 세례한 그럼 거죠. 그 사람은 딱 하나 남는 거네요. 내가 왕으로 죽었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와 너무하네. 예. 그게 근데 일본에서 나오는 그 카케무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사람들을 보통 가짜 왕을 세워서 내세우는 전통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유럽에 되게 그게 많았었고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레닌이 죽을 때 이 사람은 유물론자잖아요. 다행히 이 사람 자기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머니 곁에 묻혀서 달라고 하지 나를 미라라 보존할 할 리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존시켰어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제 대역사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믿냐? 사방에서 레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레닌을 그렇게 신격화시키면서 영구 보존 처리를 했잖아요. 네. 원래 러시아인들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소련은 공산주의는 이 종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레닌으로 공산화 탈바꿈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맞는데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는 그 사회주의 공화국 자체가 나와본 적이 없었던 물론 파리코민 제외하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할 리가 없어요. 레닌도 자기가 아직 다 못 만들었고 아직 저 백성들은 다 깨우치지 못하고 이런데 그 사이에 내가 죽으면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고 특히 초기에 공산당 간부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처음에 그냥 묻으려고 따로 방부 처리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을 일주일 이상 이 사람을 그냥 그렇게 이미 상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그 바로 직전 누가 있었냐? 라스푸친 그런 식으로 사방에서 레닌은 그때 걔 가짜고 내가 진짜 레닌이라고 나와서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전국에서 다 와서 조문을 하게 하고 아예 미라화해서 보존시키자. 뒤늦게 보존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동영상 있는데 보면은 와 진짜 끔찍하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만들었다가 뒤에 이제 해보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소련의 사회주의의 심장이 되는 역할을 네네. 하니까 크레물린 그 벽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건 그건 좀 뒤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신정국가가 되는 느낌으로 예, 이제 갔는데 그러면 이 방부 처리를 할 때 이집트 전문가가 가진 않았겠죠? 근데 그 참고로 레닌을 방부 처리한 연구소가 나중에 러시아에서 최고의 그 미이라 처리 연구소가 됐기 때문에 참고로 장례 동문들이 엄청나요. 김일성, 김정일, 호치민, 스탈린, 그 다음에 레닌, 그 다음에 파지릭에서 발견된 우코크 고원의 미이라 전부 다 그 장례사 동기예요. 근데 아까 자기가 사형시켜놓고 내일 사형이야라고 해놓고선 서빙보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진짜 역사 속에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에이 설마 진짜 그렇게 죽었으려고 하는 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거의 제일 첫 번째 파라오인 메네스라고 하는 파라오는 네. 전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하마한테 죽었다. 근데 하마는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그쪽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전승에서는 벌에 쏘여 죽었다. 그거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왕은 아닌데 마지막 그 우마야 왕조에서 750년에 아바스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마야 마지막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고 나머지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귀족들을 아바스가 불러요 얘네들을. 뭐 니네 고생했다. 우리가 정권 받겠지만 니네하고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저녁을 근사하게 이제 산다고 연회를 불러요. 불안한데. 네, 불안하죠. 연애를 가려고 기분 좋게 가는데 거기서 있던 장수들이 얘네들을 그냥 몽둥이로 다 쳐서 죽은 애들도 있고 안 죽은 애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얘기가 걔네들을 쓰러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죽을 쫙 깔고 거기에서 앉아서 죽인 놈들이 음식을 먹었더라. 굉장히 잔인하죠.